깊은 산속 산장에서 죽은 아내를 봤어요. 10년 전에 내가 직접 사망 신고를 한 내 아내 미영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정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미영 씨 아닌가요? 저는 정만수입니다. 나를 아시나요? 당신 남편 정만수 10년 전에 당신의 남편이에요. 당신의 이름은 김미영입니다. 딸도 있어요. 딸 이름은 정지윤입니다. 어떻게 나를 기억하지 못하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눈에 희미한 슬픔이 스쳤다. 사실은 10년 전 교통사고 이후에 저의 모든 기억이 사라졌어요. 내 이름도, 가족도, 나 자신도 잃었죠. 그저 이 산장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61세 정만우입니다. 겨울산은 온 세상을 하얀 눈으로 덮어 완전한 고요에 잠겨 있었습니다. 나무 가지 위에는 눈꽃이 소복이 쌓였고 차가운 바람조차 숨죽인 듯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 고요한 풍경 속에서 오직 정만수의 발걸음만이 눈 위에 흔적을 남기며 천천히 오솔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10년 전 그날 이후로 매년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걸어 산장을 찾았습니다. 이 산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와 아내가 마지막으로 함께 머물렀던 특별한 공간이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나누던 희망과 약속이 이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죽은 후에 이곳에 옵니다. 익숙한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그때 산장 복도 너머에서 회색 외투를 입은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구부정한 어깨와 무거운 걸음걸이, 두툼한 장화가 눈밟히는 소리가 산장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정만수를 향해 걸어왔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애틋함과는 달리 그녀의 눈은 무심했고 낯설기만 했습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직접 사망 신고를 한 내 아내 미영이었습니다. 정만수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겨울산의 고요 속에서 정만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김미영 씨 아닌가요? 저는 정만수입니다. 당신 남편 정만수 10년 전에 당신의 남편이에요. 당신의 이름은 김미영입니다. 딸도 있어요. 딸 이름은 정지윤입니다. 어떻게 나를 기억하지 못하나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눈에 희미한 슬픔이 스쳤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은 10년 전 교통사고 이후에 저의 모든 기억이 사라졌어요. 내 이름도, 가족도, 나 자신도 잃었죠. 그저 이 산장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녀가 기억을 잃었다고 말하는 순간 정만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아픔의 벽이었습니다. 그 순간 만수의 마음은 아픔과 죄책감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여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천천히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드럽게 말한 뒤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산장을 내려오는 길, 하얀 눈송이가 그의 어깨 위로 떨어졌습니다. 발자국은 눈에 덮여 사라졌지만 그의 마음속엔 무겁지만 희미한 빛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기억이 사라진 그녀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 기억을 어떻게 해야 되살릴 수 있을까? 그는 고개를 들어 차가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늘한 공기 속에서도 그의 마음 한켠에는 따뜻한 희망의 빛이 은은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산장을 떠난 뒤 김미영 씨는 그대로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그 따스했던 눈빛과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미영! 내 이름이 미영이라고? 그녀는 그 이름을 입안에서 조심스럽게 되뇌며 자신을 부르듯 자신의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김미영, 미영아. 머릿속은 텅 빈 방처럼 고요했습니다.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눈물이 서서히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기억 없는 이가 느낄 수 있는 슬픔과 외로움이 말없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다시 나를 찾을 수 있을까? 다시 돌아올 기억에 대한 희망을 가져봅니다. 누군가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그녀의 마음 속에서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온 정만수는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내를 다시 본 그 순간 이후로 가슴 한가운데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들끓고 있었죠. 정만수와 김미영은 대학 시절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같이 쓰며 처음 손을 맞잡았던 기억은 그들의 마음 속에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 후 몇 년은 마치 소박한 영화처럼 흐릅니다. 월세 단칸방이었지만 둘이 함께 꾸민 작은 공간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라면 하나를 나눠 먹는 순간도 소중했습니다. 딸 지훈이 태어난 후 그들은 부모로서의 삶도 함께 배워갔습니다. 밤을 새워 아기를 돌보며 지친 날에도 눈을 마주치며 웃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회사에서는 잇따른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에 시달렸습니다. 야근과 주말 근무는 일상이 되었고 집에 돌아오는 시간은 점점 늦어졌습니다. 아내가 말만 시켜도 그냥 짜증이 났습니다. 모든 환경과 현실의 문제에 대한 그 스트레스는 아내에게로 향했습니다. 무심코 뱉은 말들로 아내에게 상처를 입혔고 결국 손찌검까지 했습니다. 그날 이후 밥도 같이 먹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미워하지 말아요. 우리 조금만 시간을 가져요. 나중에 서로의 마음이 가라앉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요. 정만수는 뒤늦게 빈자리와 메모를 발견했지만 깊은 절망 속에서 후회를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 경찰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혹시 정미영 씨의 보호자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죠? 오늘 새벽 외곽도로 인근에서 화재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차량 등록 정보상 정미영 씨의 것으로 확인됐고요. 안타깝지만 탑승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만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귀를 의심하며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지만 머릿속은 이미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현실일 리 없다고, 단지 오해일 뿐이라고 자신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한 곳엔 검게 탄 차량 잔해와 심하게 훼손된 유골함 뿐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이미 신원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설명만이 메마른 공기처럼 그의 귀를 때렸습니다. 확인은 어렵습니다만 등록 정보상 정미영 씨가 맞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끝이었습니다. 그는 유골함을 앞에 두고도 정말 이게 그녀일까? 라는 의문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장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주변 사람들도 그를 다독이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김미영으로 땅에 묻혔습니다. 정만수의 가슴 한복판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만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죽기 직전까지 어떤 마음이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며 숨이 막히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와서 불 꺼진 집안에서 사진만 들여다보았습니다. 특히 아내가 딸아이와 웃으며 찍은 사진을 붙잡고 매일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그때 다정하게 말했더라면, 그날 밤 다시 안아줬더라면, 절대 혼자 나가지 못하게 했더라면, 무수한 후회의 말들이 마음속에서 썩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가 깊어질수록 그는 그 산장을 찾게 되었습니다. 정만수가 매년 산장을 찾은 이유는 참회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아내가 그날 밤 자신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고 믿고 있었고, 그가 끝내 그녀에게 해주지 못한 따뜻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미안하다, 미영아. 단지 그 자리에서 매년 속죄와 용서를 되뇌며 자신의 죄를 스스로 기억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 앞에 어느 날 미영이 나타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 어깨선, 눈빛과 목소리는 미영이가 맞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이미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이 나한테 한 번쯤 작은 보상을 주는 건가? 그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라는 운명의 반짝이는 조각이었습니다. 정만수는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딸 지윤이에게 엄마를 만났다고 이야기를 할 참입니다. 지윤아, 네, 아빠. 거실엔 정막이 흘렀습니다. 지윤은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묵묵히 앉아 있었고, 얼마 전에 산장에서 너희 엄마를 만났다. 처음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다. 근데 목소리, 그 눈빛, 그 말투, 그 손짓, 다 너희 엄마야. 근데 나를 못 알아보더라. 지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기억상실이 되어서 날 모르겠대. 사고가 났지만 죽지 않았던 거야. 근데 아무도 엄마를 찾지 않았고, 나도 당연히 죽은 줄로만 알았으니까 안 찾았던 거지. 정만수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기적이지. 지윤아, 엄마가 살아있다. 산장에 계시다. 우리 같이 가자. 너에게 엄마를 만나게 해주고 싶구나. 지윤은 거실 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지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밀려오는 후회를 느꼈다. 10년이란 시간 동안 엄마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알고 있었고, 자신도 그 사실에 너무 쉽게 익숙해져 버렸다는 사실이 참담하게 느껴졌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를 넘기고 있었다. 지윤은 엄마의 서랍장을 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사진을 봉투에 담았다. 엄마가 입었던 고운 옷 한 벌도 챙겼다. 향기마저 사라진 오래된 로션을 가방에 넣으면서도 마치 엄마의 채취를 담는 듯 가슴이 조심스러웠다. 내가 가요? 엄마한테로. 창밖에는 하얀 새벽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지윤이의 마음속에도 오랜 밤이 끝나고 아주 조금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며칠 후 정만수는 딸 지윤을 데리고 다시 산장으로 향했습니다. 그 길 끝에서 오랜 그리움이 마침내 천천히 피어났습니다. 정만수는 현관 앞에서 지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딸의 손에 들린 작은 여행 가방을 본 순간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윤이는 엄마가 기억을 찾을 수 있을 만한 옷과 물건들을 챙겼다. 아빠, 엄마가 쓰시던 것들이에요. 이 안에 엄마의 시간이 있어요. 엄마가 다시 자신을 찾아올 수 있게 그걸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정만수는 울컥했다. 산장에 도착하자 정만수는 딸을 미영에게로 데려갔다. 김미영 씨, 당신 딸을 데려왔어요. 지윤이는 시진속 엄마라는 것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엄마 맞죠? 그 여인은 눈을 깜빡이며 지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동자엔 당황스러움과 경계,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끌림 같은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 딸 지윤이에요. 지윤은 가방을 열고
사진 한 장을 꺼내 그녀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어린 지훈을 안고 있는 엄마, 그리고 환하게 웃는 부부의 모습. 여인은 사진을 바라보다가 손끝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나인가요? 지훈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기억이 안 나도 괜찮아요. 저는 지훈이에요. 엄마 딸이에요. 그 여인의 눈에서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입을 꼭 다물고 있던 그녀가 한참을 망설인 끝에 떨리는 손으로 지훈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이상하지요. 기억은 없는데 당신 목소리가 따뜻하게 스며들어요. 지훈은 그 말에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아픈 과거를 붙잡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품으려 했습니다. 찬장 작은 방 안 두 사람은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은 엄마가 입었던 스웨터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 옷, 기억 안 나시죠? 늘 이걸 입고 시장 가셨었어요. 저 이 옷 냄새 맡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녀는 천천히 스웨터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순간 눈을 감고 아주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지훈은 슬픔보단 조용한 희망이 피어나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기억이 다 돌아오지 않아도 난 지금 이 순간을 다시 시작이라고 믿을래요? 김미영 씨 다시 또 올게요. 마음 편안하게 좋은 생각들만 하고 있어요. 산장 창밖 해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은 아빠에게 경찰서에 가자고 했다. 아빠 엄마를 찾았으니 사망신고된 엄마의 신원을 회복하고 사건의 진상을 알아야 해요. 당연히 그래야지. 정만수는 딸과 함께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지훈이의 설명을 듣고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 신원 미상으로 처리된 여성과 사고 차량의 등록자 사이에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할 일이 아니군요. 한 달 후 정만수와 지훈은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정만수 씨, 정지훈 씨 사고 당시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사관은 침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10년 전 사고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경찰과 구급대는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불에 탄 시신을 미영 씨의 것으로 판단하고 급히 장례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 입원해 있던 여성 환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기억이 상실된 상태였습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미영 씨가 사망했다고 잘못 보고된 것입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되면서 현재 산장에 계신 여성분이 김미영 씨라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관의 설명이 끝나자 정만수 씨와 지훈 씨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는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겪으신 혼란과 아픔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지훈이 물었다. 그런 불에 탄 사람은 영원히 신상을 알 수 없게 된 건가요? 오래된 서류를 뒤적이던 수사관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지훈과 정만수는 조심스럽게 마주 앉아 그의 입술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미영 씨 그리고 다른 고인에 대한 정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훈의 손끝이 살짝 떨렸다. 정만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한껏 긴장하고 있었다. 사고는 두 사람이 함께 탄 차량 한 대였습니다. 차량은 화재로 전소됐고 시신 한 구는 심하게 손상되어 신원을 즉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차량 소유주가 미영 씨였고 운전석 쪽 시신이 확인돼 사망자는 미영 씨로 추정됐던 겁니다. 정만수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수사관, 하지만 DNA 분석 결과 사망자는 이성진 씨의 아내 오지연 씨였습니다. 정만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성진 씨, 아내 오지연이라고요? 네, 죽은 시신은
이성진 씨의 안내 오지연 씨입니다. 이성진 씨는 정만수 씨와 같은 회사에 근무했던 분 맞죠?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이 굳게 닫혀 떨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왜 엄마가 그 사람과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건 김미영 씨가 직접 말씀하셔야겠지만 당시 두 사람은 병원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통화 기록상으로는 그날 미영 씨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정만수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이성진 씨 부인 오지연 씨랑 내가 잠깐 내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불륜을 저질렀다. 내 엄마가 교통사고 나기 1년 전이었어. 내가 잘못했다. 정말 잠깐 동안 어리석은 일을 저질렀구나. 미영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알고 있었을 수도 있었어.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지우는 그의 말을 한참 동안 곱씹은 후 나지막이 물었다. 정만수는 한참을 침묵하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마 그랬을 거야. 미영이는 그런 사람이었어. 혼자서 끝까지 참아내고 마지막까지 스스로 정리하려고 했었나 보다. 지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사고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그리고 엄마는 누구보다 조용히 그 상처를 끌어안고 떠났던 것이다. 경찰서를 나선 지윤과 정만수는 말없이 차에 올라탔다. 서울의 거리엔 이미 어둠이 내려앉았고 가로등 불빛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다. 정만수는 운전대를 쥔 채 오랜 침묵을 깨듯 입을 열었다. 지윤은 아버지의 옆 얼굴을 바라보다 조용히 물었다. 아빠 정말 몰랐어요? 엄마가 그날 그런 자리에 있었단 걸? 정만수는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대답했다. 몰랐지. 미영이가 그렇게 깊이 상처받았다는 것도 몰랐어. 지윤은 눈을 감았다. 차 안은 너무 조용했고 딸 지윤이는 그 침묵 속에서 지난 10년을 되짚었다. 엄마 없이 자라면서 강해지려 애썼던 힘에 겨웠던 날들이 생각났다. 지윤아, 내가 너한테도 그동안 너무 미안했구나. 지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은 하지 않았다. 지나간 일들로 더 이상 가슴 아프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만수와 딸 지윤은 산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차는 깊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하나 없는 구불구불한 도로. 차창 밖으로 나뭇가지 사이로 달빛이 스쳤고 그 불빛 아래 고요한 눈발이 흩날리고 있었다. 차 안에서 흘러나오는 라디오는 희미한 재즈를 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심장은 그보다 더 크게 울렸다. 정만수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정말 기억을 잃었다면 날 다시 미워하지 않을 기회를 얻을 수 있겠어. 하지만 지윤아, 아빠는 내 죄를 잊지 않을 거야.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속삭였다. 아빠, 우린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엄마는 아빠를 이미 받아들이고 나서 그 여자를 만났잖아요. 눈이 내리는 길, 그들은 조용히 산장으로 향했다. 이제 말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화해할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눈발은 가늘어졌고 산장 안의 온기는 조금 더 짙어졌다. 낮게 깔린 조명 아래 세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앞서 지훈이 건넨 상자 안의 모든 기억은 이미 꺼내 보여졌다. 사진, 편지, 카디건, 종이꽃. 그 하나하나가 미영의 마음속 깊은 곳을 두드렸고 그녀는 이제 눈빛만으로도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정만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눈빛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미영아, 오늘은 꼭 말해야 할 진실이 있어. 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품속에서 한 장의 서류를 꺼내 미영 앞에 놓았다. 공식 수사보고서였다. 이건 너에 대한 수사 결과야. 지훈이 조심스레 이어받았다. 엄마 차가 교통사고가 났고 차는 불에 탔어요.
엄마는 의식불명으로 실려갔지만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보호자도 없었기에 그냥 신원 미상으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같이 타고 있던 사람은 오지연 씨라는 여자분이에요. 미영은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류를 바라보았다. 경찰은 너의 차량 등록과 옷까지만 보고 내가 죽었다 했어. 그래서 장례를 치르고 지금까지 죽을 줄로 알았었어. 당연히 당신을 찾을 생각을 못 한 거지. 정만수는 고개를 떨궜다. 정만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영아,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제 말해야 할 것 같다. 미영은 조용히 눈을 맞추었습니다. 정만수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고 말을 이었습니다. 너랑 같이 사고를 당해서 죽은 사람이 오지연 씨라는 사람이야. 난 오지연 씨라는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었어. 실수였어. 가정을 함께 지켜가야 할 너에게 상처를 줘놓고 오히려 당신한테 점점 무심해지고 상처만 주었었어. 이야기를 듣는 미영의 입술은 단단히 다물렸습니다. 정만수는 똑바로 미영 씨의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이 교통사고를 당했을 쯤에 나는 미영이 너한테 아주 나쁜 남편이었어. 당신이 죽고 나서야 당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알게 되었어.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습니다. 제발 이 못난 인간을 용서해줘.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과 지윤이에게 떳떳한 남편, 아버지로 살아가고 싶어. 딸 지우는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미영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들고 다시 한번 정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모든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정말 잘못했어. 미영아, 날 용서해줘. 이렇게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지금 당신이 한 말들이 사실이라면 내가 기억이 없어도 당장은 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기억을 다 잃은 채 살아온 10년 동안 당신도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는 걸 알겠습니다. 그녀는 지윤의 손을 꼭 잡고 정만수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에 대한 기억이 너무 적어서 늘 그리웠고 그리움조차 흐려질까봐 두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기뻐요. 엄마가 돌아가신 줄 알고 엄마를 찾지 않은 거예요. 미영의 눈가에 천천히 눈물이 맺혔습니다. 김미영 씨는 말 없이 두 사람을 바라본다. 그녀의 내면에서도 부서진 기억과 부서진 감정들이 천천히 부딪히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이내 손등을 닫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모든 게 이해되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날 찾아와 준 당신들 덕분에 내 안에 뭔가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그녀는 지윤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라는 말이 아직은 어색하지만 너의 따뜻함은 기억보다 먼저 내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김미영은 여전히 많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윤이 전해준 사진들을 바라보며 익숙하면서도 낯선 미소를 지은 이가 정말 자신인지, 그 안의 따뜻한 풍경이 정말 자신의 삶이었는지 매 순간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은 볼수록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딸이에요? 지윤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에 미영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무엇이든 기억해내고 싶었고 무엇보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에게 엄마라고 부른다는 사실에 감당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지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햇살이 뜨겁던 여름날, 김미영 씨는 산장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만수와 지윤, 그리고 미영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공간이었지만
세 사람이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안식처였습니다. 온 가족이 거실에 앉아서 과일을 먹으며 즐거운 대화도 합니다. 미영은 여전히 모든 기억을 되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멍하니 앉아 예전 사진을 바라보며 이 사람이 정말 나야? 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억은 조각났지만 사랑은 흐르듯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만수는 그날 이후 더 이상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미영의 약을 챙기고 산책을 나갈 땐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그의 물음에 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둘 사이의 대화도 하루하루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미영은 작은 메모지 하나를 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기억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지금 이 시간이 좋아요. 내가 엄마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고 있어요. 지훈은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훈은 미영의 손을 꼭 잡았고 정만수는 그 둘을 조용히 뒤따랐습니다. 세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흙길 위를 따라 이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과거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용서했고 받아들였고 다시 사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새순이 돋아나듯 세 사람의 마음에도 조용한 쉼의 향기가 피어났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겨울산 속 잊혀진 기억처럼 조용히 피어난 진심과 용서의 여정.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떨림이 전해졌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 계속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는 여러분의 감상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여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